8월 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제약바이오로 국내 증시에 자금줄이 올 확률이 높다. 국내 증시에서는 자금이 갈 데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 2차전지는 지금 현재 고판가를 넘어서 버블의 영역이었다. 그 버블은 꺼진다.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갈 겁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럼 쉬는 동안에 제약바이오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높다. 그동안 2년 반 동안 자금이 오지를 않았다. 아예 심박동이 멈춰 있었다. 자,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로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넘어오고 있다는 그 흐름이겠죠. 중요한 건 셀트리온 기준으로 18만원, 19만원, 20만원 거기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 매물대를 강력하게 뚫어낼 때 그때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왜? 달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편안하게 지켜보십시오. 일단 먼저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오는 흐름이에요. 셀트리온 4.66, 헬스케어 4.49, 제약은 5.28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바이오의 쭉 흐름이 왔어요. 바디텍 매드 15.78, 한미약품 14.61, 한올바이오파마, 레고캠 각각 뭐 4%대 쭉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빨간불이 쭉 보이시죠? 자, 이 제 관심 섹터 1번의 화면입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외인 기간 쌍끌이, 바이오주의 시간이 다시 왔다. 일제히 상승, 주도주 복귀하나?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14% 상승. 에이프로젠, 인벤티지랩 상한가, 바이오 ETF 출시로 수급 개선, 알토오젠 등 중소형주 유망하다. 먼저 대형주가 가야 그 흐름이 매기가 중소형주로 갈 수가 있겠지요. 코스닥 바이오주 무더기 급등 중이다. 신규 투자금 유입을 기대한다. 자, 그러면서 2차전지 펀드 환매 러시, 반도체 로봇 바이오로 옮겨갔다. 2차전지 다음은 바이오주의다. 하반기 10여 곳 IPO를 도전한다. 7월에만 4곳 상장 예심 청구. 2차전지 다음 주자는 운용사는 바이오 ETF에 배팅하고 있다. 삼성 액티브, 타임폴리오, 신한자산 관련 상품 본물을 이루고 있다. AI 의료 성장성 주목하면서 실질적인 매출 및 수급 흐름 개선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된다. 이 말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하반기 제약바이오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기대를 갖고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을 줘야 될 때는 제가 언급드렸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월봉 기준으로 첫 번째 매물대를 강력히 뚫어낼 때. 근데 그 흐름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상승권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 금융시장 안정 기반 아래서 국내 증시가 자금줄 갈 때가 반도체 일부 조선업이건 또는 네이버건 또는 2차전지는 이미 한번 그게 쉬었죠? 그럼 그 자금줄이 어디로 가냐? 제약바이오만 쉬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먹으려고 이제 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ETF라는 건 지들이 자금을 쏠 수 있는 그 기반을 깔아놓는 거예요. 혈관을 깔았다는 거야. 걔네가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처음이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은 선수겠죠. 그쵸? 제가 언급드리지만 셀트리온 기준으로 25만원 또 30만원 넘어갈 때 미디어에서 미친이 쏟아내겠지요. 그때가 우리는 힘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우직하게 우리 길을 걸어가자. 자, 미디어에서도 호들갑 중이네요. 반등한 셀트리온 환호 중이다. 실적 잡은 바이오주 주가도 잡았다. 중요한 건 바이오주,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의 실적 흐름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반 아래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면 수급을 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싸니까. 선수들은 원래 외국인과 기관들은 쌀 때 매집을 해요.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들한테 넘겨요. 늘 개인들은 호구였다. 피를 빨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 언급드렸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모아 가셔라. 자, 셀트리온 주가 급등, 3, 4합병 형태 등 14일 재공시한다. 3, 4합병 중요한 이슈를 남기고 있습니다. 합병이 진행되면 반드시 완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형 M&A와 램시메스 신약 허가와 유플라이마 출시를 이미 했죠? PBM 어디와 등지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이 되겠지요. 실적이 전환되는 그 기준점에 있어요.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작년 대비 실적이 성장을 할 겁니다. 2024년도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수급은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시그널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죠. 그쵸?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21, 코스닥은 1.86 상승 마감했어요. 삼성전자도 1.92, 현대차는 0.53, 삼형제는 아까 보시듯이 상승을 좀 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로 자금이 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로도 자금이 좀 갔어요. 왜냐면 워낙에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겠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쳐 나갈 거예요. 얘네가 쉬는 동안 한 타임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얘네가 쉬는 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로 올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볼게요. 이게 월봉 기준인데요. 월봉 기준으로 찔끔 상승했어요. 이게 상승한 겁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 있다는 게 2019년도, 20년도에 바닥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전 세계 증시가 다 박살났었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2019년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연속적인 4회 인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박살났습니다. 이때는 금융시장 자체가 다 붕괴가 됐었어요. 그때 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저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주가예요.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컨트롤하고 있다. 신한창구 매일 출근하죠? 근데 얘네가 컨트롤하는 게 언제다? 마지막이 실적이 찍혀나가기 전에.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자금줄도 갈 데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 흐름을 보이시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바닥에서 이제 요만큼 상승했다. 이게 상승한 겁니까? 갈 길이 멀다. 월봉 기준으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여기를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정확하게 해드리죠. 월봉 기준으로 여기를 매물대를 정확히 돌파할 때 이동평선 노란색 여기와 매물대를 돌파할 때 흐름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바로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말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도 같이 한번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제 방송은 흐름을 말씀드리는 방송이에요.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요. 흐름을 말씀드려서 잃지 않는 투자가 원칙입니다. 잃지 않다 보면 우리 아직 진 거 아닙니다. 지지 않고 이기게 된다니까요. 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긴다. 모두가 다 수익권으로 나갈 때 언급을 드렸죠.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죠. 저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셀트리온도 시간의 차이는 발생을 했지만 약속을 지켜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를 보고 또 투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저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왜? 우리 도착한다니까? 지금 주가 믿지 말라고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전환되는 기점을 우리가 한번 요 부분을 만나야죠. 고속열차, 1번 열차, 2번 열차, 3번 열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알바 애들이 또 등장을 안 할 거예요. 꼬는 애들도 등장하지 않겠죠. 걔네는 주가가 박박 기거나 그럴 때만 등장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거 다 무시하십시오. 남들이 뭐라 그러던 간에 1%는 99명을 다 제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1%만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 중후장대 산업에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또는 30년 전에 투자했었다면 가장 좋았겠다. 근데 2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에 투자를 정리했다면 모두가 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들어가는 1%는 보통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런 그림이었고요. 헬스케어도 잠깐만 보고 갈까요? 헬스케어 월봉 기준이고요. 이거는 일본 기준으로 찔끔 상승이 나왔다. 상승권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수급으로서도 좀 예상이 됐었었죠. 제약도 현재 비슷한 흐름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여기에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꺾였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한번 봐볼게요. 그쵸? 자,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메가리가 없죠. 이 부분 제가 100% 되돌려준다 언급을 드렸어요. 이 슈팅 이게 개인들이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얘네 수급은 외국인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얘네도 이제 작업 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이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이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현대차도 한번 봐볼게요. 얘도 지금 이제 상승분이 꺾여나가고 있네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소화를 하고 건강하게 다시 상승해 나와야 되겠죠.
반도체 섹터가 안정 기반 아래 제약바이오로 자금이 오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지요. 그쵸? 자, 한국조선해양. 얘도 현재 물량을 소화 중이에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약바이오만 못 갔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거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거 맛있게 차려져서 얼마나 먹을 폭이 많아요. 이 폭이 프로테지가 얼마나 높이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쵸? 급등해서 나온 거는 위로 갈 게 먹을 폭이 많지가 않잖아. 그리고 위험하잖아. 얘네는 바닥에서 모아가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또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들이 또 그거 호구듯이 잡힐 거 아닙니까? 또 하고 또 특별하게 본능적으로 들어와서 또 그 뒤에서 털려 나가겠죠. 그리고 투자 다시 나네. 누구 욕하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 반복을 1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공부 없이 또는 일정 기간에 과정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 노예로 살아가겠지요. 반드시 투자는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될 무기입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알려드리는 방송이에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자, 신한 365일. 자, 계속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은 매수 창구 화면을 보였다. 반갑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들어오고 있네요. 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12만 3천 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키움 창구를 통해서는 매도가 나와 있고, 개인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나온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다. 전형적으로 이 셀트리온의 상승권 흐름에 나올 때 나오는 흐름이라는 거지요. 저는 개인 창구도 믿지도 않고요. 외국계 기관 창구도 믿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수년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또한 깨닫지 않았을까요? 매도 창구에 삼성 창구도 보이네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골드만, 메릴린치, 골드만, 메릴린치, 골드만, 메릴린치를 통해서 JP모간도 찔끔 장중에 들어왔고요. 골드만, 메릴린치, 골드만, 메릴린치, JP모건을 통해서 장중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듯한 흐름이 감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창구도 매도 창구에 좀 보이는 흐름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흐름에 대한 공식이 3사 합병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의 모습은 창구가 흐름이 바뀔 겁니다. 왜? 걔네들이 떠나가니까. 10년간에 잡아놨던 이 수급으로 잡아놨었던 그 흐름을 떠나가니까 진짜 그때는 진짜 찐 외국인, 찐 기관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5.04, 거래량은 68만 2천 주. 오늘 4.6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3.85, 거래량은 128만 9천 주. 오늘 4.4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3.79, 거래량은 44만 2천 주. 오늘 5.2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삼형제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창구 쪽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겠지요. 그쵸? 그다지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고. 그냥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그런 흐름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보이더라. 자,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21만 2천 주, 기관에 11만 8천 주 들어왔네요. 제가 언급드렸죠? 외국인 창구의 수급이 올라간다. 플러스로 이제 60만 주에 다가갑니다. 기관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전환되면서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 개인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네요. 마이너스 22만 2천 주. 오늘 32만 8천 주를 매도를 했다. 지금 개인이 매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쵸? 개인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창구를 통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올 때, 예? 그때 상승 흐름이 이어지더라. 자, 그래서 수급도 그냥 참고만 합니다. 뭐 21만 주 들어왔고, 11만 8천 주 들어왔고, 금융투자, 연계금, 보험, 투신 다 들어왔는데 연계금이 5만 1천 주, 금융투자가 3만 9천 주 들어오면서 연계금이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거래일 중에서 2거래일 빼놓고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얘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겠죠. 얘 매도량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승권으로 연속적으로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산업별 섹터가 개선되는데 주가가 바닥에 쌓였으면 그들 입장에서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쩐주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자금을 쏘기에 참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ETF 만들어 놓고 자금 쏘지 않습니까? 또 미디어를 또 동반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양몰이를 하겠죠. 피해자는 마지막엔 개인이 될 겁니다. 헬스케어 수급을 볼게요. 쌍끌이 매수 또 들어왔죠? 이것도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선수가 되시는 거예요. 외국인 25만 7천 주, 개인 14만 4천 주를 들어왔다.
개인은 40만 주 매도하면서 벌써 85만 주 매도가 나왔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만 주, 25만 주. 자, 이거 우리 봤습니다.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급하게 상승, 길게 밀고, 급하게 상승, 길게 밀고. 이걸 1년 반 동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치가 떨리죠. 그리고 짧게 8개월 만에 끝낼 겁니다. 지금은 제가 언급드렸던 월봉 기준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한다. 그리고 언급을 드리죠. 자, 제약. 개인이 17만 3천 주 매도, 외국인 16만 8천 주 매수, 기간 3,700주 매수하면서 얘도 이제 개인 매수폭이 줄어들었죠? 외국인은 보합, 기간 18만 7천 주 매도인데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삼형제는 거의 수급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연속적인 흐름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수급 또한 그 혈관 또한 만들어 놨다.